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그냥 혼자서 계속 쉬엄쉬엄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막 뜨개를 하다가, 이건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인아트 안에서 그 예약 주문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실을 발견을 했어요. 뉴트럴 빈티지 넘버 2라는 실인데, 요게 그 울 3가닥에다가 모헤어 2가닥이 섞여 있고, 거기에 요 스팽글사가 들어있어요. 요 은사 같은 게 보면 스팽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이려나? 이게 초점이 잡히고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여기 스팽글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실이에요. 이거를 딱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예전부터 뜨고 싶었던 무늬가 있었는데 이 실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앞뒤 안 보고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서 딱 왔는데 보자마자 무조건 시작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문어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지금 올스톱하고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짠! 짜잔! 뜨고 있는 게 요거예요. 여기 무늬가 잘 보이시려나? 눈꽃 무늬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눈꽃, 눈 결정 모양이 들어간 그런 옷을 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늬를 구현을 하는 게 혼자서 막 고민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안 나왔어가지고 잠정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 잉그리드 스웨터를 뜨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모크 케이블 있잖아요. 그거를 뜨면서 이거를 그 눈꽃 무늬로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꼭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실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그걸 떠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한번 떠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일단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무늬랑 이 눈꽃 무늬랑 이 세 개의 이 스팽글이 반짝반짝 들어가 있고 은사가 중간중간에 있는 이 느낌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빛받은 이렇게 눈밭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에 그 상품 설명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스팽글사. 그러니까 모헤어랑 울은 같이 이렇게 합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실이 밀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스팽글사는 탄성이 진짜 아예 없어서 그러는 건지 같이 있으면 실이 감을 때 좀 탄성차 때문에 감을 때 좀 이렇게 다른 길이로 감기나 봐요. 그래서 뜨다가 보면 어느 순간 스팽글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단을 쭈쭈쭈쭉 떠버리면 얘가 부족해서 이 모헤어랑 울사가 막 이만큼씩 남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설명서에 보면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판매를 100g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밀리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 실을 좀 자르고 다시 이렇게 잡아서 뜨라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귀차니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실 정리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근데 이거를 뜨면서 계속 잘라야 하는 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단 이렇게 뜰 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실을 잘라가지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뜨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이 스팽글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뜨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중간 한 코씩만 얘를 빼고 얘로만 뜨면 얘 부족한 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단을 뜰 때 한 10코에서 15코 정도에 한 번씩 뜨다가 스팽글사만 빼고 얘로 뜨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정말로 길이 차이가 막 갑자기 확 생기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안 뜨기 할 때 한 뭐 7코에서 10코에 한 번씩 얘만 스팽글사를 빼고 얘만 잡고 뜨고 겉뜨기 할 때는 지금 제가 겉뜨기 할 때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늬 뜨면서 이거 스팽글사를 빼고 하는 게 좀 귀찮아서 겉뜨기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잡고 뜹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얘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한 실이 얘네였으면 얘가 이렇게 남아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하게 되면 한 줄만 얘만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텐데 매우 다행히 가는 이 1합짜리 하나만 그렇고 요 나머지 5합이 실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그렇죠? 제가 한번 떠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영상을 켠 거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을 미리 조금만 빼놓고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실이 똑같죠, 길이가. 그런데 먼저 겉뜨기 한번 쭉 떠볼게요. 겉뜨기는 이렇게 무늬 때문에 막 실을 건너뛰고 뭐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겉뜨기 할 때는 그냥 쭉 떠줘요. 아무 생각 없이. 합수가 많아서 가끔 이렇게 하나씩 빼고 뜰 때가 있어. 자, 겉뜨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할 때 이렇게 겉뜨기 할 때 쭉 떠주다 보면 지금은 코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조금씩 나겠다. 이걸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지금 이 모헤어랑 울사가 더 이렇게 좀 길이가 이제 좀 늘어난 거? 이렇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남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뜨기를 해줄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떠주다가 스팽글사만 빼고 요거 스팽글사만 빼고 얘로만 한번 떠줘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코는 다 같이 잡고 다시 떠요. 또 이렇게 몇 코를 쭉 떠주다가
또 중간에 한번 스팽글사 빼고 얘로만 울이랑 모헤어만 잡고 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코는 다 같이 잡고 다시 뜹니다. 또 이렇게 쭉 몇 코 떠요. 이거 되게 이 스팽글사 빼고 뜨는 거를 자주 해줘도 돼요. 자주 하면 나중에 스팽글사만 남겠죠? 그러면 스팽글사만 너무 남았네 싶으면 그때는 그냥 건너뛰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건너뛰지 말고 그냥 안 뜨게 할 때도 그냥 쭉 잡고 그냥 뜨면 돼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분명히 스팽글사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또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팽글사만 빼고 울이랑 모헤어만 뜨고 바로 다음 거는 다시 잡고. 이거를 연속으로 스팽글사를 빼고 뜨면 연속으로 한 2코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보이는 코에서도 스팽글이 빠지니까 이제 그게 좀 연달아 붙어 있으면 티가 날 수도, 물론 거의 티 안 나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늘어나요. 그 그러니까 스팽글사를 빼고 뜨면 이렇게 아무래도 스팽글사를 한번 건너뛰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있죠. 길게 생기죠, 얘가. 이렇게. 얘가 2코 이상이 되면 얘가 이만큼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저희 배색할 때도 보면 배색할 때도 한 5코에 한 번씩 실 걸어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냥 딱 한 코씩만 걸러주면 돼요. 그러면 한 코만 딱 그 한 줄만 빠지기 때문에 코를 건너서 띄워줘도 티가 안 나요. 편물에서는 티 안 나죠. 그냥 원래 이 스팽글사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편물에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막 이런 거라서 괜찮더라고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보여드릴게요. 실이 자, 다시 이렇게 짠. 아까 얘만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안 뜨게 하고 나니까 거의 차이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이 실을 구매를 해서 쓰게 되실 때 이제 얘 때문에 길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불편하시면 그냥 저처럼 중간중간 한 코씩 얘만 빼고 그냥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안돼, 빠지지 마. 근데 한번 나중에 이제 다른 실들은 이런 스팽글사가 있지 않은 실들이잖아요. 근데 이 스팽글사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팽글사만 나중에 사가지고 이렇게 합사하지 않고 그냥 2개 잡고서 2줄 잡고서 뜨면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실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아우터로 뜨는 거니까 이런 스팽글 때문에 까끌거린다고 해도 불편할 게 없기도 하고 이 스팽글 덕분에 반짝반짝반짝하니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요. 매우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후드를 달아서 가디건 으로 입을 거예요. 후드 가디건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탑다운으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을 더 선호해서 탑다운으로 뜨고 있는 거고, 이 기본 디자인은 이미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완성은 아니에요. 소매를 달아야 되는데 소매 달기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바디만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다시피 배색이죠. 배색으로 이거는 똑같은 후드 가디건인데 얘는 아무 무늬 없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무매로 뜨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지겨워져가지고 중간에 배색으로 바꿔가지고 떴었던 거고요. 이게 여름 또는 그 봄, 가을 덜 추운 간절기 있잖아요. 그럴 때 걸칠 생각으로 만든 여름실로 만든 거라서 얘는 단추가 없이 그냥 오픈형으로 입을 수 있게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뜨고 나니까 이제 조금 따뜻할 때 따뜻하게 입을, 그러니까 좀 더 추워졌을 때, 좀 더 찬바람이 불었을 때 입을 만한 후드 가디건이 있으면 또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용 말고,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덜 추울 때 하는 간절기용 말고 이제 정말 추울 때 쓸 걸로 다시 또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 소매는 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거는 대신에 여기에는 배색이 들어갔지만 얘는 배색이 아니고 케이블 무늬로 넣어서 떠보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저희 집 꼬맹이 거예요. 아무래도 꼬맹이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테스트로 떠서 완성하기가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역시 후드 가디건인데요. 근데 후드 이거 달지 모르겠어요. 무늬가 마음에 아직 완벽하게 들지 않아가지고. 짠! 얘도 너무 예쁘죠? 하하하. 얘도 파인아트 안에서 구매를 한 실이에요. 이거거든요. 은하수 보카시 실인데 제가 진짜 반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짝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구매해야 돼 하면서 샀고, 도착하자마자 너무 예뻐서 무조건 뜨고 싶다, 빨리 뜨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얘는 보통 저희가 기성복 사면 그 사이즈로 봤을 때 보통 프리 사이즈라고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도 크고 성인 남성이 입어도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 그래서 그만큼 큽니다. 그만큼 커요. 그래서 몸통이 있기 했거든요. 몸통이 있기. 그러니까 아몰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반 그 바디에 이제 아래쪽 이제 뜨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런 코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급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실이 도착을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깐 얘는 쉬고. 근데 얘도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떴거든요. 처음에 얘를 떴고 배색으로 간절기용으로 가볍게 떴고, 그래서 이거는 성인용으로 한번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뜨되 한번 케이블 무늬를 넣어서 떠보자 싶어가지고 만든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케이블 무늬를 넣으면서 뜨고 있는데 이쪽은 무늬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데 이쪽이 살짝 제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안 돼서 고민 중이에요. 이쪽을 그냥 싹 풀까 다시. 근데 이미 입고 나니까 굳이 그래야 할까. 어차피 테스트용으로 뜬 건데 100% 마음에 안 들어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입고 이 다음 거를 뜰 때 무늬를 살짝 변형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판을 끝내놓고 멍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얘도 후드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100%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은데 후드까지 다 단다? 과연 잘 입을까? 막 혼자서. 근데 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실만 보면 입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쪽 무늬는 나름. 얘도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얘가 우리 생각처럼 나오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짠. 그렇게 지금 똑같은
기본 디자인이 똑같은 거에서 약간씩 변형이 된 게 3개. 짠!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 뜨개를 쉬어가는 동안 이렇게 혼자서 약간 헛짓거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 기존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떴죠.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막 그 원래 영상 찍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착샷 찍으면서 자랑 너무 하고 싶고 그러는데 약간 에너지가 현재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루에 뭐 몇 단 이렇게만 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실을 구매를 하고 뜨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가지고 뜨다가 요거는 한번 작은 팁으로 남겨봐도 좋겠다 싶어서 팁을 빙자한 수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길이가 딱 맞는데? 언젠가 제가 도안 작업을 해보게 된다면 튜토리얼 영상으로 올렸던 그 브리오시 카디건 있잖아요. 그거랑 요거 아마 무늬가 다른 케이블 말고 요 무늬로 해서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새들 숄더 떴던 거 그것도 좀 더 보완해서 해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예뻐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로 한 김에 그냥 뜨개 수다를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쓸 수 있으려나? 지난번 영상을 올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뜨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성품들이 조금 있었고 그만큼 영상을 찍을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3차 백신을 맞은 이후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몸에 목이랑 허리 이런 데에 근육통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좀 심해졌었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이제 주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가족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아픈데 계속 뜨개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뜨개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뜨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뜨개는 그냥 취미는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다른 취미들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멘탈 관리? 결혼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회하거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들이 사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어서 또 많이 행복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한다거나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지는 않은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긴 시간을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대로 타인을 위해 나라는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위하지 않는단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내가 먼저가 아니고 가족이 먼저인 그런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모르겠어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후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주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조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알게 모르게 자존감도 좀 많이 깎여 있었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살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모르고 살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 현타처럼 그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뜨개를 하는 게 저에게 되게 뭐랄까, 나의 자존감을 좀 세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실 하나에서, 실뭉치에서 이렇게 내가 한 코 한 코 만들어 가면서 옷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뭐 가디건이 됐든 니트가 됐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성취감을 일으켰고, 가져왔고, 성취감을 가져왔고, 그 성취감이 내 자존감을 채워준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떤 뭔가 계약을 성사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얻어지던 그런 성취감들이 있었던 거에 반해, 이렇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는, 물론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커갈수록 가지는 그런 기쁨들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거를 뭔가 성취감으로 부르기에는 왜냐면 그거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가는 거고, 그건 아이의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집안일도 그렇죠. 집안일도 뭔가 성취감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집안일 특성이 하면은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확 티가 나는 거. 그래서 뜨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성취감을 가져다 주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런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몸을 너무 걱정해서 뜨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뜨개를. 근데 놓을 수는 없었지만 결국 요번에 그렇게 크게 좀 아프면서 몸이 많이 불편하면서 결국에는 한동안 좀 뜨개를 쉬어야 하는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한동안 진짜로 이렇게 손을 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 이제 너무 이제 손이 계속 쉬고 있으니까
너무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정말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천천히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렇게 뜨는 김에 어디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를 한번 천천히 디자인을 해서 떠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꼬맹이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이렇게 떠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께는 뜨개가 어떤 의미인지, 뭐 꼭 의미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취미인지 이게 문득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멘탈 케어가 되는 그러니까 무너진 자존감을 좀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진짜 되게 소중한 작업이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뜨는 거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그 성취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막 그 의욕이 막 불타오르는 거 있죠. 잠깐만, 실수한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뜨다 보니까 아하, 그러네요. 실수를 했군요. 이런,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씩 풀 때마다 속상하지만 아이고. 근데 이게 스팽글실이라 풀 때 약간 그 스팽글이 걸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 이거 영상 틀면서 뜬 거는 다 풀어야 되네요. 몇 단 뜨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틀렸어. 이럴 수가.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뭔가 그런 성취감들이 굉장히 컸어서 뜨개에 대해서 욕심이 더 많이 생겼고, 그 욕심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도안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만의 사실 디자인들이 많이 겹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나만의 도안을, 디자인을 구현해보고 싶다. 그리고 구현된 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다른 사람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처음 이 유튜브 계정에서 시작한 그 브리오시 가디건도 이제 근데 그런 거였고, 물론 이제 막 다른 작가님들처럼 진짜 막 제대로 된 너무 멋진 정식 도안들을 내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쉽지 않은 거를 넘어서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할 수 있으면, 아니 뭐 뜨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뜨고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좀 뜨개라는 게 단순히 취미를 넘어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란 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도 자꾸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그랬었답니다. 참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틀렸을 수가 있죠? 어이가 없네. 아이고. 그래도 수습은 했습니다. 이샤. 네, 제가 그렇게 어쨌든 자작으로 만든 그때 브루시 가디건이나 아니면 요거 후드나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 자신은 없어. 근데 기왕이면 진짜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없어도 사실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만족감이 일단 먼저이기 때문에 잘 되면 물론 좋지만 난리 났어. 왜 이래? 제발. 역시 말하면서 뜨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고, 다리 저려. 아이고. 요즘에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받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다리 저림 같은 거 없냐고. 근데 평소에는 없어요. 평소에는 다행히 없는데, 이렇게 앞바다리라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린지, 금방 저려오는지. 한의원. 저 지금 침 맞으러 다닌 지 진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정말 영상 못 찍은 게 벌써 진짜 그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한의원에 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목이랑 어깨가 진짜 너무너무 결렸어요. 너무너무 결려서 목, 어깨, 허리. 이제 허리는 예전부터 20대부터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었어서 원래부터 안 좋았었어요. 원래부터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출산을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열리다가 벌어지다가만 듯한 왜냐면 제가 출산을 할 때 진통 다 했거든요. 가진통뿐만 아니고 진진통까지 다 했는데 출산 직전에 아예 그 맥박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왕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열리다가 갑자기 수술하면서 이렇게 만든다. 근데 뭐 그 전부터 원래 골반이 틀어져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허리 아픈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통증이 심했었고, 이제 목이랑 어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거북목 증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면 아시잖아요. 컴퓨터 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원래도 약간 거북목 증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짜 그게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이랑 어깨에 진짜 통증을 달고 살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는 작잖아요. 안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 좀 커서 걸어 다녀도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이러다 보면 몸을 반듯하게 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숙이는 게 아무래도 너무 당연한 유모차도 높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냥 고질병이 됐어요. 고질병이. 또 거기다가 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책도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막 이러니까 진짜 현대인의 그 현대병.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목이랑 어깨가 그렇게 안 좋았어서 중간중간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승모근에 보톡스도 맞아봤어요. 아무래도 그 승모근이 뭉치면 뭉칠수록 점점 더 뻐근해지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아본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뒤통수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원래 편두통도 있긴 한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뜨개구리 여기 머리에 뒤통수 있죠. 여기로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딱 그랬어요. 아, 이거 목이랑 어깨 쪽 너무 뭉쳐가지고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오는 그런 두통? 그런 거구나 하는 게 딱 왔어요. 진짜 그 찌릿찌릿한 부분을 그냥 두피를 이렇게 누르는 족족 멍든 것처럼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풀어야 된다. 근육을 풀어야 된다. 이게 딱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이제 그래서 한의원을 간 거죠. 한의원을 가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이제 침 치료 받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렇게 두통은 좋아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고질병들. 일단 두통은 치료가 됐는데 그 안 좋았던 부분들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조금씩 막 아프긴 한데 만질 때마다 아프긴 한데 그게 이제 풀리느라 그런다는 게 느껴져서 치료를 정말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에는 날마다 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요즘은 3번, 2번 이래요. 가서 침 맞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한번 MRI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뭐 그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안 나오는 데잖아요. MRI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말이죠. 디스크가 의심이 되니 한번 이렇게 큰 병원 가서 MRI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다른 병원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일단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 증상이나 이런 게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대요. 왜냐면 정말 뭐 신경통 같은 게 와가지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저림이나 마비 증상 뭐 이런 게 오고 이러는 게 정말 심각한 건데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근육통, 이놈의 근육통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별로 심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원하면 MRI 찍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왜냐면 일단 의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고요. 엑스레이 결과 저는 통증은 사실 허리 쪽이 더 항상 있었는데 뼈는 목이 더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 원래 목뼈가 뭘로 보여드릴까? 뭘로? 그냥 목뼈가 이렇게 C자라고 하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서 일자목이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근데 저는 이 일자도 넘어서 약간 역시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었대요. 그러니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했나 봐요. 뼈로는 그랬대요. 엑스레이 상으로 이제 보니까. 근데 제가 근육통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증상들은 없다고 하니까 나이가 아직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 운동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약, 진통제 먹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진통제를 엄청 많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통제 이 정도면 가끔씩 너무 아플 때만 먹고 이러는 거에겐 부족함이 없겠다 싶었고, 어차피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으니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정형외과 뭐 이런 거를 가더라도, 신경외과 이런 데를 가더라도 결국 뭐 물리치료 같은 거 받는 건데 한의원에서도 똑같이 물리치료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저는 다행히 한의원 치료가 잘 맞아서 되게 안 좋았던 그 목의 통증도 두통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한의원을 계속 다니자 싶어가지고 여전히 한의원은 다니고 있고요. 이젠 증상이 좀 괜찮다, 이게 막 너무 이럴 때는 스트레칭도 좀 더 하고 이제 슬슬 요가도 이제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1년에 한 서너 달씩만 하고 좀 괜찮아지면 또 쉬고 막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진짜 맘먹고 제대로 꾸준히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평소에 이제 자세 좋게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뜨개 할 때도 이렇게 최대한 허리 펴고 고개도 숙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 뜨개 하면서 처음에는 막 손목 엄청 아팠거든요. 막 힘 엄청 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힘 쭉 빼고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뜨개 많이 안 해요. 진짜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막 빨리 얼른 완성하고 싶고 막 이래갖고 진짜 막 오랫동안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고 가족들이랑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조금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것도 얼른 다 빨리 만들고 싶고 이러는데 욕심만 그렇게 많네요. 늘림 잘못했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고요. 안 풀 거야. 모양 이상하게 나와. 그럼 안 되겠죠? 양하는 거 제대로 해야겠죠? 싫은데 어떡해. 어떡하지? 그냥 할래. 어차피 이거 나중에 후드 때문에 푹 죽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할래요. 도안만 제대로 적어놔야지. 저 원래 레글런 좋아하는데
그 꼬맹이는 레글런보다 이제 꼬맹이는 기본적으로 체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아직 이렇게 머리에 비해서 작잖아요. 아직 아이여서. 그러다 보니까 레글런보다는 확실히 드롭 숄더가 훨씬 더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드롭 숄더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뜨니까 이렇게 자꾸 놓치게 되네요. 왜냐면 이게 도안이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그냥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때는 늘림 들어가야 되고 이때 무늬가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 생각해둔 부분을 이제 저의 뇌가 그 부분을 작동하지 않다 보니 말하는 대로 작동을 하다 보니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저거를 자꾸 실수를 해요. 자, 지금 왼쪽 상판 뜨는 건데 오른쪽 상판 아까 끝냈었거든요. 짠! 여기가 오른쪽 상판, 여기는 왼쪽 상판. 요거 여기 넥라인 여기도 처음에 이 오른쪽 상판 지금 두 번째 뜬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코스를 여기 라인 있잖아요. 목 라인 여기를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어깨를 한 요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정도 떴는데 봤더니 꼬맹이가 입으면 옷이 막 훌러덩 이렇게 아예 어깨에 걸치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풀고서 다시 코스 잡아가지고 다시 뜬 건데 그 처음에 떴을 땐 여기 넥라인도 조금 모양이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뜨면서는 여기를 조금 다시 잡았더니 이제 진짜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여기도 근데 여긴 지금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여기 부분은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지만 아래 부분을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참 대충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치 뜨개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수다를 떨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좀 에너지가 차올라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의 착샷도 찍으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찾아올게요. 모두 날 너무 덥고 습하고 지치는 날씨인데 힘내시고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그런 나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